토킹 러브 앤 아나키 2부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2부로 벌써 됐나요? 네네. 7시 반이 됐습니다. 2부로 넘어가면 아버지가 예기치 않았던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살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셨으니까. 근데 저도 최근에 지인이 4월에 그 자살을 해가지고 저 너무 왜 그랬을까 계속 아니 왜 막 이랬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계획했던 건 아니야. 나도 어쩔 수 맞아, 없었어 라고 맞아.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계획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래서 이제 소피가 너무 아버지 사랑했으니까 충격을 엄청 크게 먹고 환영을 보죠. 보이죠. 환영을 자기한테만. 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 막스가 주는 미션들이 소피한테 뭐랄까 이 애도의 기간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떠나 보낼 수 있게 약간 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스가 의도했던 건 아니야. 의도했던 건 아닌데 막스가 그냥 주는 그 미션들이 그렇게 되는 게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 1부에서 그러니까 시즌 2의 1화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연출이 전화를 받고 소피가 아이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시청자한테 아빠 돌아가셨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맞아. 나도 얘기 안 해. 맞아. 그 밤에 혼자 부엌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그 현관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아빠가 나타나서 발톱깎이 좀 다오 어딨냐 해가지고 막 발톱깎이로 발톱을 깎으면서 발톱이 긴 사람으로 뭐 남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둘의 대화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출이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아버지가 떠나셨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잠깐의 연출이 아니고 시즌2에 계속 나와요, 아빠가. 맞아. 아빠가 나와서 어떤 중요한 사건 때마다 뭔가 아빠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소피가. 그리고 그 대화 안에서 막 소피가 막 울부짖기도 하지만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빠의 환영을 본다라는 게 실제로 뭐 아빠의 영혼과 뭐 소피가 만났다 뭐 이렇게 봐도 좋고 아니면 그냥 소피가 자기 안에 그 가두고 있었던 아빠에 대한 사랑을 다시 좀 꺼내서 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사회적인 그 역할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감춰왔던 아니면 가둬놨던 아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다시 꺼내서 좀 다시 뭔가 승화시키는 그런 걸로 봐가지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네. 네, 또 이게 우리가 다들 눈물이 많고 또 그래가지고 조금 아빠 얘기를 하니까 다들 아빠가 없어서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 휴지가 있네. 그러네. 이거 아까 김밥 때문에 나왔던 휴지인데. 네. 그러니까 아빠의 죽음으로 소피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 원래 시작할 때는 막스랑 사귀는 사이로 맞아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시즌2 시작할 때는. 그래서 막 집에도 놀러 오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소피가 약간 무너지면서 그거를 그 소피는 또 이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 혹은 회피하기 위해 나 자신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소피로 좀 몰입하려고 그 막스랑 이제 그만 만나자. 우리는 공적인 관계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헤어진 상태에서 또 이 둘이 이번에는 이제 포스트잇으로 그 시즌 1에서는 입생로랑 틴트로 립글로즈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미션을 완수하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시즌 2에서는 이제 쪽지로 이제 그걸 이제 시작하게 되죠.
소피가 그렇게 막스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애도의 기간을 끝내고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점점 더 이게 애도에서 빠져나와서 회복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막스도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다. 그리고 소피가 그 사실 굉장히 튀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상한 여자잖아. 근데 그래서 이 눈에서 나오는 그 장난꾸러기 같은 눈빛, 그리고 약간 광기 어린 눈빛의 표정 연기가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상한 여잔데 그거를 집에서는 시즌 1에서 그 남편과 아직 부부일 때는 좀 그렇게 그 가리고 사회적인 인격만 좀 비대해진 상태로 이렇게 지내다가 남편과 아마 1화에서 시즌 1에서 헤어지고 2화에서는 이제 이혼한 상태에서 이제 집도 다시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이 이상한 여자 소피라는 거를 소피가 또 다시 찾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상해 한 사람인데 이거 사람들한테 계속 평가를 나쁘게 받으니까 감추고 있었던 거를 이 우스꽝스러운 그 미션들을 하면서 다시 보여주잖아. 나 이상한 거 계속 하는 거를. 맞아.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책 썼던 얘기도 막 하지 않아요? 맞아요. 책 썼던 파티에. 얘기를 그전에는 정말 무슨 얘기인지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있다가 남편 무시하잖아. 그 얘기. 딸한테 그 얘기 해주잖아. 씨 얘기.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애한테 그런 얘기 헛된 환상을 심어주지 마라. 너무 장인어른 같았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렇게 부정만 당하다가 이제 남편과 헤어지고 이상한 짓을 계속 하면서 나 이렇게 해도 괜찮네? 라는 거를 이제 좀 스스로 깨닫고 맞아요. 책 얘기도 여러 사람한테 하고 생각보다 그쵸? 뭔가 자아를 찾아가는 맞아요. 그런 성장 모습이었어요. 스토리. 네. 이사했잖아요, 소피가. 그 집 너무 좋지 않아요? 집 좋은데 다들 되게 소박하다고 그 상류층들은 그러면서 자기 남편 또 와가지고 내가 집 사준다고 했잖아. 집만 받지. 좀 들긴 들었는데 집 받으면 또 종속되니까 안 받았지. 아 그리고 시즌 1 시작할 때 이제 이혼하고 이제 소피가 아마 그 전에 그 출판사 컨설팅 일이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구직을 하는 맞아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소개받고 그럴 때 온 어떤 여자가 사실 이름만 봤을 땐 몰랐어요. 하고 얼굴 보니까 누구 어떤 와이프죠? 아메리칸 오페라 감독 와이프죠? 라고 소피를 기억하고 소피의 정체성은 그 정도인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이혼하셨다면서요? 막 힘드시겠어요. 재수 없더라고요. 근데 소피가 그 남편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시즌 2부터는 소피가 사장이 되거든요. 그 출판사에. CEO 중에 한 명, 3명 중에 한 명? 근데 단독 CEO. 처음에 단독 CEO 됐다가 중간에 한번 친구 투자자들? 남편이 투자로 들어와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약간 그 사람 그래도 투자자고 그냥 투자자야. CEO는 CEO는 소피야. 소피야. 그러니까 CEO 소피로 또 이 사회적으로도 성장을 하잖아. 이 맞아. 자아의 성장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성장도 하잖아.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의미적인 것만 얘기해서 이게 로맨틱 코미디인 거를 맞아. 로맨틱 코미디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로맨틱 코미디인데 되게 근데 웃겼거든요. 되게 맞아. 웃긴데. 실수를 터트리게 하고. 그치. 실소 정도 약간 블랙 코미디 아닐까 이 생각은 들어요. 로맨틱 코미디 치고는 너무 빨리 사랑에 빠지지 않나? 그래요? 로맨틱 코미디는 좀 이렇게 그거는 서로 우리 K-드라마의 문법인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야. 그 로맨틱 코미디라고 보통 했을 때 그게 있어요. 정의가. 그래요? 로맨틱 코미디는 약간 남녀 간에 너무 이렇게 티격태격을 많이 하고 결국 사랑에 빠지는 건데 뭐 시즌 1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니 시즌 2도 시즌 1과 2를 걸쳐서 이제 비로소 둘이 그렇죠. 그렇긴 하죠. 한 거지. 근데 약간 저는 사실 시즌 1을 처음 봤을 때 약간 심쿵하기도 했었거든요.
그쵸. 어느 되게 부분에서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막스가 소피를 찾아갔어. 소피가 안 나타나가지고 찾아갔는데 집에 재택근무하고 있을 때 찾아갔는데 소피가 아, 이거 우리 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온 거야. 남편이 와가지고 소피가 그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기사라고 기사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식기세척기 그거를 이렇게 배수구를 배수구를 뚫으면서 뚫으면서 이렇게 할 때 약간 이렇게 너무 막 짠하고 막 그랬어? 돈도 줘 남편이. 나 돈도 줘 맞아. 근데 그 약간 그 마음 아픔이 나도 느껴지더라고. 느껴졌지. 그리고 막스는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맞아. 그래서 그때 그 아픔이 느껴져가지고 게다가 또 소피가 이별을 고했을 때 그 패닉 상태에 빠지잖아요. 시즌 쓰러지잖아. 2에서 그러나? 시즌 1에서. 시즌 1에서? 쓰러져요. 쓰러지죠. 어디서 쓰러진 어. 거예요? 어. 쓰러져. 그래서 그때 쓰러졌는데 나는 그게 좀 원인지 투인지 기억이 안 특이했던 게 나네. 앰뷸런스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는데 나는 그 앰뷸런스 대형도 좀 재밌었어요. 이게 공황장애인 것 같나요?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 심정지인 것 같냐고 물어봐가지고 아 그게 중요하겠구나. 근데 그때 프리드리시가 따뜻하게 안아주잖아. 근데 프리드 씨가 그때 치유를 받고 와가지고 어. 환각제 그 치유 어. 받고 와가지고 카롤라인한테 되게 못되게 대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 갔다 와가지고 사과하잖아. 사과하잖아. 이 스웨덴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 요가하고 뭐 이렇게 환각, 명상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런 우리나라도 것들은- 점점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네, 요가를 하긴 하는데 오래 하셨잖아요 요가를. 요가 뭐 동작을 많이 해가지고요. 저도 이제 인요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추세가 인요가 쪽이라네요. 인요가가 영어로 YIN인데 IN이 아니고 양음할 때 음이란 뜻이랍니다. 네, 그래서 웃긴다. 그래서 웃긴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알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서양에서 이제 음량을 그렇지. 그게 원래는 우리 건데, 받아들이는 그지? 거야? 얘들에게 이것들이. 와가지고 인요가라고. 그래서 인요가는 한 동작을 오랫동안 하는 게 인요가. 분명히 그 소피 아빠는 반대했을 거야. 사고 파는 그렇게 행위를 부르는 것 자체를 이 사고- 요가는 수련의 방법인데 왜? 돈을 주고 상품화 시키냐. 근데 소피가 마지막 시즌 2 마지막 장면에서 피켓팅 할 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시즌 2에 피켓팅해요 아빠가. 아빠가 피켓팅 하잖아요. 아, 처음에 네, 사고 시작할 때 파는 그걸 중지하라. 그거를 제가 좀 흘려봤는지 그때 막스가 누군지 모르지만 맞는 말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첫 번째 볼 때는 내가 못 느꼈는데 역시 막스는 소피하고 맺어질 인연이 그러네 인연이네. 서로 맞다. 둘이 같은 종족이야. 사실 이 출판사라는 배경에서 나오는 또 작가들과의 스토리가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를 못한 게 좀 아쉬운데 맞네. 보시고 하시긴 할 수밖에 없겠네. 비비안? 비비안이 뭐 최종적인 그 승자이기도 했고 그 전에 그 넬리 그 출판사한테 계속 맞아. 원고 계속 갖고 갔는데 카롤린만 알아봤던 처음에 그 프리드리시랑 그 데니스는 맞아. 계속 미루고 안 보다가 마지막에 카롤린이 시즌 1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 재밌다고 이제 막 하다가 우연히 프리드리시가 보고 알아보잖아요. 그제서야. 그거 문장을 그거 조금 봤는데 그거 알아보나?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게 있나 봐. 모차르트야? 나는 뭐 어떻게 다르게 쓰면은 저렇게 한 5초를 읽고 그렇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데우스 내가 영화를 봤을 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 작곡한 악보를 보고 막 진짜? 없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전문가여서 그게 가능했나 보죠? 근데 나는 그때 넬리 그 넬리가 넬리 얘기하시려고 시즌 카롤린 얘기하려고 1에서는 그렇게 끝나고 시즌 2에서는 스타 작가로 등장하잖아요. 맞아. 근데 심지어 그 에이전시도 있는. 그러니까, 맞아요. 에이전시가 근데 되게 상업적이야 또. 에이전시는 그 넬리의 작품을 가지고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하는 맞아. 그래서 막
심지어 이렇게 코멘트도 해. 막 피드백도 바꾸고 줘. 싶어하고.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바꾸면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 하는 걸 보고 프리드리시는 막 격분하고 맞아. 어떻게 가치를 네가- 알아봐 주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프레디 씨는 유일하게 문학을 정말 순수하고 사랑하는 맞아. 근데 넬리는 이제 어. 젊은 작가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어느 쪽에 가치를 둬야 되는지 아직 그 음. 결정하는 단계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격 자체도 소심하고. 그래서 그 에이전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나? 막 그러기도 하면서도 B군 작가들이 시위하는 거 보면서도 보고 어떻게 A군, B군으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또 맞아. 넬리 이야기하기도 자기는 하고. 그리고 본인한테 본인 스스로 음.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즌 1을 다시 보니까 넬리가 곳곳에 배치돼 있어요. 파티에도 이렇게 네, 이렇게 등기대고 소심하게 서 있고 이렇게 말 돼 걸고 있더라고. 싶어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냈는데 보셨나요? 이러고. 그래서 카롤린이 넬리를 처음 알아보잖아요. 근데 저는 카롤린이 가장 약자라는 게 시즌 1에서 중국계 그 스트리머스 그 CEO 걔가 나갈 때 하필이면 카롤린한테 이렇게 그 원고를 다시 본 게 뭐냐면 원고를 손에 쥐고 있는데 걔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카롤린을 이렇게 쳐요. 나 기분 나쁜 거 왜 카롤린한테 다들 저래? 막 이러면서. 맞아. 카롤린한테 다 너무하더라. 너무하죠, 다들. 그 시위하시던 분들도 카롤린한테 맞아. 재뿌리잖아. 카롤린한테 재뿌리더라고. 너무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그건 불만이었어요. 왜 카롤린이어야만 했나?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지만 왜 여러 번 자꾸 카롤린한테 그러나? 근데 카롤린도 되게 안목 있고 똑똑한 분인데 여하튼 왜? 네. 근데 또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말씀하세요. 해도 되나? 그 카롤린이 막스랑 사귀고 싶어가지고 집에도 뭐야, 찾아가고 이제 하룻밤도 보내잖아요. 그리고 계속 찾아가서 SNS도 올려주고 데이트도 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무슨 사이냐, 우리 사귀는 사이 엘리베이터 멈추잖아. 라냐 말했더니 막스가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엘리베이터에 뭐 비상 그 버튼 누르고 나는 너 같은 글쎄남은 정말 질색이다. 맞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나는 좀 웃겼는데. 진짜 멋있는데? 진짜? 아니 뭐 꼭 사귀어야 돼? 안 사귈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본인의 마음이 상대방의 솔직하게 딱 마음하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줄 알았지. 그랬는데 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 이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는 거지, 얘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만 하면은 멋있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맞아. 얘기가 너는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그 사회적으로 뭔가 군림하는 남성이 아니어서 지금 그때만큼의 남성성의 뭐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은 여성한테 복수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복수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별로라서가 아니고 너의 못남 때문이다. 너의 그 사회적인 우위성을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네가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되게 웃겼는데. 난 멋있던데. 아니 왜냐면 나는 카롤린이 그렇게 약자가 아니어서 좋더라고. 난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본인이 이렇게 내가 사랑을 짝사랑하면서 막스가 내 마음하고 같지 않았을 때 슬퍼하지 않고 화를 내. 아니 화를 내는 게 좋더라고. 글쎄나까지는 그런데 그 막스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잖아. 막스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카롤린이랑 그 정도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나는 생각했어. 자신감.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신감이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게 그 약간 너무 정치적으로 페미니즘을 좀 과잉해서 그런 캐릭터로 나오긴 해요. 그거에 대한 풍자라고 생각했는데. 풍자라고 생각했구나. 거기 또 그런 캐릭터가 나오잖아. 또 그 다른 데니스. 데니스의 애인. 레즈비언. 비비안 말고 전 애인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언어를 교정해주지. 계속 교정해주는데. 그래서 난 그거 되게 웃겼는데. 그랬구나. 나는 엘리베이터 장면에서 그냥 카롤린이 계속
앞에서 계속 당하고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원한 약간, 맛은 있었어요. 결국 막스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슬퍼하지 않겠구나 이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많이 슬퍼하지 않았잖아. 그치. 헤어졌을 때 시즌 2에서. 왜냐면 뭐 괜찮아, 딴 남자 만나면 되니까 라거나 하여튼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약간 안 그런 스타일이라서. 네, 그랬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좀 이렇게 웃긴 포인트가 많았는데 아, 웃긴 포인트? 고은 씨도 맞아. 잠깐 등장하죠. 이거 이제 보시면서 맞아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벨 문학상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뭐 후보 중에 항상 오르잖아요. 고은 시인이. 근데 고은 시인 지금 돌아가셨죠. 이제 뭐 돌아가신 분한테는 노벨상은 안 주니까. 고은 시인도 또 미투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드라마에서. 맞아. 미투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그 얘기를 해가지고 재밌더라고. 웃겼어. 한국의 정세에 대해서,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네. 그냥 문학- 노벨상 문학계라서 많이 아는 것 같고, 고은 시인이 예전에 스웨덴 대사로 있었던 사람이 그 퇴임식 때 고은 시인을 진짜?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고은 시인을 초청을 했고, 고은 시인을 초청해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한국의 문학을 좋아하고 고은 시인이 노벨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고은 시인의 시를 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미투 전이었겠지. 예. 그 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스웨덴에서는 고은 시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거지. 특히나 사실 뭐 막스 엄마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출판사 계통 사람들은 문학의 쪽은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 약간 부끄럽네요. 신기하다. 고은 시인의 시 뭘 아시죠? 하나도 몰라요. 이 노래는 하나도 아시죠? 모르는데? 가을엔 편지를 내 노래를 부르네요. 쓰겠어요. 그게 고은 시인의 시입니다.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뭐 그 고은 시인의 듣기 좋네. 좋네, 가을이고. 목소리가 가을이네. 청아하네. 네, 그 고은 시인의 시라고 합니다. 네, 고은 시인까지 나와서 아주 반가웠고요. 반가운 대상 아니었지만 근데 반가웠어. 왜냐면 우리는 뭐 그지 스웨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스웨덴이 우리를 알아봐 주니까 그러게. 고은이라는 이름도 알아봐주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도 저 정도 되는구나. 고은 씨는 안 죽은 거 죽었어요?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고은 나무 사람을 위키를 한번 쳐보세요. 한 사람을. 출생만 나와요. 아직 살아계셔? 살아계시나 봐. 큰일 날 뻔했네. 죽었다는 걸 한번 못 들어가지고. 살아계셔. 33년생.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시즌2 21년도에 제작됐기 때문에. 맞아. 21년도에 제작됐다. 미투가 언제였지? 그렇구나. 아마 19년? 근데 이제 고은 시인쯤 되는 분이 미투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 가정법을 써서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미안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돼도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니까. 네, 아쉽네요. 저도 늙으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지금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네, 저 또 원시적인 그런 누디즘 이런 거 좀 추구하고 싶네요. 원시적이지 않나? 갑자기 한줄평인가? 아니 나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저는 하여튼 그런 약간 원시적인 것들을 너무 어떻게 잘 우리 현대 사회에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성기라든지 겨드랑이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끄럽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두 분의 누드를 보면서 우리 사랑일까? 우리 사랑일까? 영화가 있는데 거기 수영장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접대 한번 우리도 얘기해는. 사랑일까? 우리도 사랑일까인가? 미셸 윌리엄스. 맞아요. 미셸 윌리엄 거기에 수영장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미셸 윌리엄스가
그 수영장에 가가지고 그 수영장은 오줌을 누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나 이거 봤는데. 색깔이 그 아, 원래 약간, 투명한 색깔이잖아요. 근데 파란색으로 바뀌나 노란색으로 바뀌나 이렇게 퍼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하는데 그 샤워 장면이 너무 좋거든요. 그 진짜 그 다 올루드인데 여자들이 다 올루드인데 미셸 윌리엄스처럼 예쁜 몸매도 있지만 약간 흑인들도 있고 백인도 있고 뚱뚱한 몸매도 있고 그 모든 사람이 샤워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참 모든 몸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쓸데 이상하게 좀 결론이 나네요. 아니야, 러브의 아나키적인.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한 줄 평씩 한 번씩 네.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스웨덴판, 일본판으로 치면 이제 중세를 찍자 그 드라마가 중세를 찍자. 좀 많이 왜?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출판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정서가. 정서가 문학, 너무 다르고. 다른 거랑.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네. 되게 신기하고 이제 자꾸 그 일본판도 조금 생각이 나고 그리고 업무 환경이 정말 좋구나. 맞아, 재택을 그냥 쉽게 하더라고요. 그죠? 그랬어? 재택을 저 쉽게 해요. 재택할게요. 그냥 뭐 그렇게 뭐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냥 말하면 그냥 재택인 것 같더라고요. 뭐 CEO부터 그냥 재택인데 뭐 CEO가 갑자기 못 나타나고 그 재택이 되게 실제로도 재택이 되게 손쉬운 것 같고 그리고 남녀 육아휴직 이게 16개월이 유급휴가래요. 16개월. 요것도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신이 없네요. 숫자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1년에 5주. 1년에 5주가 휴가? 유급휴가. 와. 그렇다고 하네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연차 휴가를 주는데 제가 15일. 올해 스웨덴에 연차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는 5주를 주겠죠. 그게 뭐. 5주죠. 아, 그냥 5주야? 5주짜리죠. 5주짜리 주겠죠. 뭐. 5주짜리 연차 그냥? 유급휴가. 토요일은 무조건 쉬는 거죠. 그쵸. 그거 빼고 5주겠지? 그거 빼고 5주? 월마다 하루씩 그 연차는 그게 5주인 거야? 아, 좀 약간 상세한 건 부족한데? 우리가 상세한 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연차도 있고 그것도 줄 수도 있으니까 상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네. 휴가가 연차인 거잖아요. 휴가 뭐 따로 연차죠. 구분하는 게 유급 아니고. 따로 주는 데도 있잖아요, 회사마다. 여름휴가 3일 아니, 이렇게 해서 그거는 따로 이제 주고. 연차에 포함해서 말하죠. 휴가 주는 거? 네, 이게 포함된 거를 쓰는 건데 기간을 제한시키는 거죠. 여름 휴가라고. 그치,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아닌 데도 있어. 따로 휴가 3일 주는 데도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난 약간 그럴 때는 사기업. 그치, 사기업에서. 음. 왜냐면 그건 연차가 없어서 별로. 없어서 그렇게 주는 거고. 한 줄 평 하시죠. 아, 궁금하네, 스웨덴에. 스웨덴. 그 밥 먹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한 줄 평 하실래요? 생각이 안 나. 밥 먹는 문화는. 밥 잘 먹던데 같이? 그러니까 막스가 중간에 왔을 때 밥 잘 주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랑하는 사이니까 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 안에서 안 주는 건 아니잖아, 그 문화가.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웨덴 사람들은 거의 집에서 가족과 식사를 한대요. 그 식사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가족적인. 되게 가족적이에요. 그냥 저녁 식사는 무조건 거의 가족들과 하는데 그래서 케바케겠지만 퇴근이 이른가 보네. 그런가 보네요. 근데 우리가 유럽 여행을 저는 가봤거든요. 유럽 여행 가면 근데 7시면 다 문 닫아요. 그냥 술집 빼고는 술집도 뭐 그런 거지만 일단 빵집, 식당 다 거의 다 거리가 어둡더라고요. 거리가 어둡고 영국 같이 자본주의가 첨예화된 데는 좀 많이 여러 데가 있긴 한데 그랬던 경험이 있고 스웨덴은 그래서 그 만약에 혹시나 얘가 준비를 했을 때 얘는 집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는 집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밥을 먹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집은 늦게 밥을 먹나 좀 보다. 늦게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경우 존중해서 안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 걔가 저도 한 끼 줍시오 막 이렇게 하면 아 그래 먹으라고 할 사람들이고 근데 혹시나 준비한 식사가 적을 수 부족하면? 있으니 예 그럼 너는 샌드위치로 때울 수 있겠니?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북극여우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그 설명을 해주셨고 북유럽 연구소라는 소장이신데요. 제가 이제 제가 알지는 않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만 알고 그 사람은 저를 모르고요. 그분이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받고 그게 하도 화제가 돼가지고 대사관에도 댓글이 장난 아니었대요. 스웨덴 대사관에도 화제가 돼서 스웨덴 사람한테 자기가 주변에 스웨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분은 스웨덴 사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자기들이 설명할수록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이해 안 된다고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닌데 저는 사실 북유럽을 다녀왔잖아요. 플렉스. 했을 때 저희가 북유럽을 다녀왔을 때 갔다 왔을 때 한국에서 한창 뭐가 말이 많이 돌았냐면 유니섹스 화장실 있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쓰는 화장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운동에 일면서 핀란드는 이렇다더라. 막 핀란드는 이렇고 막 이런 북유럽의 우수한 문화는 이런데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제가 핀란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데가 먼저 시작됐겠지. 뭐 이런 것처럼 스웨덴 밥 논쟁도 케바케가 아닐까 그리고 생각하고 무슨 있습니다. 스웨덴 대사관에서 피칸가? 자기네는 또 차를 되게 엄청 차려놓고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뭐 대사관에서 그래서 아까 피카 얘기하셨구나. 네네, 뭐 피카라는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게 있다 그 대신 이런 거를 막 이제 대사관에서 막 어필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른 문화로서는 그게 대신할 어필인가 싶긴 하네. 맞아. 밥 대신 차가 말이야. 스웨덴은 근데 저기 엠빵이 아주 활발하다고 하고요. 진짜 정말로 엠빵이 완전히 그냥 문화로 자리 잡아서 만약에 우리 집에서 피자 구워서 먹을래? 라고 하면 그 피자 뭐 이런 거 재료 사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구워 먹고 그 재료 산 돈을 엠빵해서 다 나눠서 낸대요. 약간 그런 식으로. 사장님이랑 먹어도 엠빵 하나? 사장님이랑 먹어도 엠빵한대요. 근데 산다고 예를 들어서 야 나 커피 사러 가는데 뭐 먹을래? 라고 하면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내가 가는 길이니까 사주겠다라는 얘기래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스미리가 더 얘기할 게 없으면 마무리를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녹음까지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고편은 뭐 어떤 작품을 할지는 그냥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왜 생각하신 거 있나요? 근데 이번에 근데 OTT 보는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 텀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다음 거는. 근데 텀이 있어도 항상 마무리에 벼락치기 맞아. 네, 하게 되긴 하는데 우리가 늘 하듯이 안녕 하고 끝내고 네. 뭐 인사 생각 안 해보셨죠?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